10시 구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 밀립니다. 3,050선 지지가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는데 지금 3,063포인트 기록하면서 1% 넘게 밀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3% 육박하는 하락세 보여줬죠. 지금 2% 가깝게 추가 하락 나옵니다. 18포인트 정도 내주고 있고요. 972.2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동성을 이야기할 만한 요인을 보면은 중국 증시가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상해종합 1% 정도 밀리고 있고요. 뭐 항생이나 이쪽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새 국정 목표로 공동부유 같이 잘 살자 이건데요.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투자 심리 좋지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군들 리스트 쭉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시장이 휘청거릴 때 또 하나의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모주 투자클럽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같이 시장에 비가 막 내릴 때 어찌 보면 또 단비 같은 역할을 공모주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어떤 또 IPO 시장의 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청약은 없었고요. 상장 종목이 총 5종목 있었죠. 딥노이드와 한컴 라이프케어가 화요일에 신규 상장했고요. 목요일 어제는 브레인즈 컴퍼니와 롯데렌탈, 오늘 현재 아주스틸의 이 데뷔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종목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이 공모주 투자 클럽을 통해서 어떤 종목 청약하자 이렇게 콕콕 짚어주시는데 네. 카카오뱅크였고 원티드랩이었고 아주스틸이었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주스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아주스틸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결국 제가 봤을 때 오후장에 또 이제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시장이 이렇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좀 뭐랄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30분 봉 보면 오전에 저점 만드는 게 있어요. 3,625. 36,250원. 요 가격을 깨게 되면 일단 익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 가격 깨지 않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오후장 상승 상한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도 오히려 롯데렌탈보다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결국 따상 들어가고 오늘 갭 떴다가 음봉 떨어지면서 나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매매를 둘째 날 어떻게 하냐면 결국 오늘 갭 뜬 자리에서 이 갭 뜬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75,500원이에요. 그럼 이 75,500원을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중 줄여야 돼요. 이 종목이 또 상한가 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욕심이 과한 것 같고요. 결국 비중 줄이다가 시가 깨는 자리에서 그냥 과감하게 익절 처리했다라면 이후 이러한 하락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고 또 이 종목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했을 때 우리가 좀 수익을 봐야 되고 끝으로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공모가도 하회했다가 장중에 살짝 올라갔죠. 공모가가 59,000원인데 69,900원까지 가면서 그래도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가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비지비지한데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좀 많이 좀 뭐랄까 질질질질 거릴 거예요. 그리고 롯데렌탈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 세 종목이 공모청약 일정이 겹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청약 경쟁률을 따라가나 봐요, 주가가.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브레인즈 컴퍼니가 이제 거의 1,190대 1이고 아주스틸이 1,419대 1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롯데렌탈은 65대 1이에요. 우리 그 전에 있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근 게임주들 움직이면서 한번 뭐랄까 공모가액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데 여튼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하여간에 첫날 둘째 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 동안에 고점 한번 나와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공모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렌탈과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주셨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하고 많이 비교가 되면서 크래프톤도 40만 원 선 언저리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공모가로 회복을 했잖아요. 롯데렌탈도 더 밀리면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아니에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네. 좀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빠져요. 어, 그럼 6개월 빠지면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올라가고요. 좀 네. 더 강하게 가면 이제 절반 정도 가는데, 그러면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수급 보면은 개인만 샀어요. 다 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이제 방향성이 없는데 좀 며칠간 수급을 한번 좀 보고요. 수급 측면에 있어서 연기금이 그냥 하락하도 계속 사. 그럼 걔는 언젠가 한번 제대로 또 상승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엄청나게 하락하는데 왜 이렇게 연기금이 딴 거 다 파는데도 이 하이브 이렇게 열심히 살까 했더니 결국에는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좀 우리 연기금 수급을 좀 같이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과 상장 일정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청약이 수요일 날 두 건이 몰려 있어요.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IBK S 스펙 6호, 16호 이렇게 스펙 종목하고 일반 기업하고 수요일 날 동시에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상장 일정은 수요일에 바이젠세 지난주에 이 공모 청약 진행됐던 종목입니다. 바이젠세 수요일에 상장이 되고요. 또 금요일에 D&D 플랫폼 리츠 종목이 또 금요일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은 그러면 스펙하고 일진 하이솔루스 두 개 있는 건데 어디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는 좀 우리 공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좀 일진 하이솔루스, 좀 매력적으로 아마 좀 핫하게 움직이지 네. 않을까 좀 생각돼요. 일단 공모가 같은 경우 뭐 25,700원에서 34,300원 요 정도 이제 형성될 것 같은데, 자, 일진 하이솔루스 이 뭐 하는 기업이냐? 일단 환경 관련돼서 모빌리티 전문 기업이에요. 주요 하는 게 이제 수소 쪽 전반 솔루션, 그 다음에 천연가스 차량, 그 다음에 노후 차량,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좀 핵심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가장 메인은 결국 수소차예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좀 지금 시장 전기차가 엄청나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가 나는 전기보다는 수소가 낫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우리 내연기관차에서 중간에 이제 전기차가 좀 붐이 이르다가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소차 시대가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수소차 같은 경우는 크게 천연가스를 개질해 가지고 빼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쪽, 그다음에 물을 분해해 가지고 하는, 원래는 이 수전에 이쪽으로 제대로 기술이 개발되면 수소차가 짱이죠. 근데 지금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는 개질해가지고 수소를 뽑는 이건데, 뭐 관련된 기업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니까 한국가스공사, 뭐 SK가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 아니면 상하프론테크, 뭐 두산퓨어셀, S퓨어셀 등등등등등등 많은데, 그러면 왜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밀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휘발유 넣게 되면 세금의 7, 80%가 세금이죠. 그러면 만약에 차 전체를 전기차로 바꿨을 때 정부 입장에서 그 세수를 어디서 걷어들일까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럼 결국 전기값이 무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 그 자체도 화석 원료를 떼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친환경 차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 배터리 재활용 이러한 문제도 환경 문제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향후 더 큰 미래를 봤을 땐 이 수소차 쪽으로 봐야 되고, 이 전기차가 한번 거의 이제 끝물어 오는데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 이 수소차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포트를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소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보니까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통 만드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수소 연료 탱크 세계 1위라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전기차도 모든 기업들이 다 만드는 건 아니. 그 섹터마다 기업들이 이제는 핵심적으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수소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 있어서 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장할 때부터 좀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보니까 주관사가 네 곳이 되더라고요. 미래에셋, 삼성, 현대차, 대신증권인데 요즘에는 중복 청약도 안 되고 비례와 균등 보통 반반 정도 비율로 가져가고 워낙에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사실 증거금 많이 넣어봐야 한두 주 받으니까 이 공략하는 전략도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청약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진행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또 노려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증권사 4개니까요. 뭐 특별히 내가 이 증권사를 쓴다면 거기하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공모 주식 수가 한 1,080만 주 정도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핸들링하게 되면 좀 종목 이 주식 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워낙 또 경쟁력이 세다 보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처음 받았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이 주식은 사가지고 흐름을 봐야지 내가 여기서 추매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매도했다가 다음에 봐야 될지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 주 받았어. 그러면 한 주의 흐름을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종목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 주 갖고 있었더니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면 더 열심히 보면서 수급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수소차 특히 왜 또 수소를 강조하냐면 향후 바이든 정부가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서 부양책이 의결이 통과하게 되면요. 그 복지 이 뒷면에 신재생 관련된 자금이 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 그게 부양책이 해결되게 되면 아마 이 수소차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아주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션을 청약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네네. 상장은 한 9월 달 초쯤 그쯤 하겠죠?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상장 이후의 전략도 질문을 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